안녕하세요. 어르신 건강 도우미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픈 무릎,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관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특히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나 버스에서 내릴 때 아이고야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식재료로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과 실제로 72세 김영자 할머니께서 6개월간 실천해서 무릎 통증이 70% 줄어든 그 비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더불어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왜 이렇게 아플까요? 어르신들 무릎 관절염은 60세 이상에서 10명 중 8명이 겪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 경험해 보셨나요? 먼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몇 분은 서 있기 힘드시죠? 이걸 의학적으로는 조조강직이라고 부릅니다. 밤새 관절이 굳어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가 특히 더 아프시죠?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무릎에 3배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는 괜찮은데 내려가기가 너무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쪼그려 앉아서 김치를 담그거나 빨래를 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프시죠? 이건 관절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 마찰하면서 나는 소리예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더 아픈 것도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 압력이 높아져서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올바른 식재료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채널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지셨거든요. 무릎 관절염에 도움되는 기적의 식재료들. 이제 무릎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식재료들을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식재료들은 모두 우리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강황. 천연 진통제. 강황은 정말 놀라운 식재료예요. 인도에서 5000년 전부터 관절염 치료에 사용해왔거든요.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미국 관절염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강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일반 진통제만 드신 분들과 비슷한 통증 완화 효과를 봤다고 해요. 강황은 시장에서 생강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속이 노란색이에요. 만져보시면 생강보다 좀 더 단단하고 잘라보면 진한 노란색이 나와요. 가루로 된 것도 마트 향신료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는 생강황은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고르시고 가루는 밀봉이 잘 된 것으로 선택하세요. 두 번째, 생강.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사. 생강은 우리가 잘 아는 식재료죠? 특히 겨울철에 생강차 많이 드시잖아요.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 보면 그 부위가 차갑고 붓기도 하잖아요.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관절 주변이 따뜻해지고 붓기도 빠져요. 생강을 고르실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등푸른 생선. 바다의 약국.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오메가3가 관절 염증을 줄이고 연골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연구에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관절염 진행 속도가 50%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고등어가 가격 대비 영양이 가장 좋아요. 선택하실 때는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이며 배를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견과류. 작지만 강한 영양 덩어리. 호두, 아몬드, 자세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특히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라고 불러요. 하루에 호두 7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항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견과류를 고르실 때는 껍질이 있는 것보다는 깐 것을 소량씩 사서 밀폐용기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하셔야 산패되지 않습니다.
5번째, 블루베리. 작은 보라색 보석.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관절 염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막아줍니다. 생블루베리가 비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아요.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어 영양 성분이 더 잘 흡수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래야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5가지 식재료 중에서 어르신들 집에 지금 당장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릎 건강을 위한 맛있고 쉬운 요리법. 이제 이 좋은 식재료들로 어떻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어르신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강황 닭백숙 4인분 기준. 재료 닭 1마리 1.2kg, 강황 가루 3큰술, 생강 4-5조각 엄지손가락 크기, 대추 10개, 물 2.5리터, 소금 적당량. 만드는 법. 닭을 찬물에 30분 담가 핏물을 빼주세요. 큰 냄비에 물을 넣고 닭을 통째로 넣어주세요. 강황 가루와 생강, 대추를 함께 넣어주세요.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걷어내고 중불로 줄여주세요. 뚜껑을 덮고 1시간 30분 정도 푹 끓여주세요.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드시는 방법. 국물을 하루에 2번, 밥공기 반컵 정도씩 드시고 닭고기는 찢어서 함께 드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3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생강차 만들기. 재료 생강 100지, 물 1리터, 꿀 3큰술, 레몬 반개. 만드는 법.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생강을 얇게 썰어주세요. 이 정도 두께. 냄비에 물과 썬 생강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서 20분간 더 끓여주세요. 체에 걸러서 생강 우린 물만 따로 받아주세요. 따뜻할 때 꿀과 레몬즙을 넣어주세요. 드시는 방법. 하루에 3번, 식전 30분 전에 종이컵 1컵씩 따뜻하게 드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고등어 구이 2인분. 재료 고등어 1마리, 굵은 소금 2큰술, 무 반개, 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만드는 법. 고등어를 반으로 잘라서 찬물에 씻어주세요.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30분간 절여주세요. 팬을 달군 후 고등어를 올려주세요. 기름은 넣지 마세요. 중불에서 한쪽 면을 5분씩 구워주세요. 물을 강판에 갈아서 간장, 다진 마늘과 섞어주세요. 드시는 방법.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무 양념과 함께 드시면 비린내도 줄고 소화도 잘 돼요. 견과류 건강 샐러드. 재료 상추 1봉지, 호두 10개, 아몬드 15개, 올리브 오일 2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조금. 만드는 법. 상추를 깨끗이 씻어서 찬물에 10분간 담가 아삭하게 해주세요. 호두와 아몬드를 굵게 부셔주세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을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주세요. 물기를 뺀 상추에 견과류를 올리고 드레싱을 뿌려주세요. 드시는 방법.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전에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좋아요. 블루베리 요거트. 재료 플레인 요거트 1개, 냉동 블루베리 50지, 꿀 1큰술, 견과류 조금. 만드는 법. 냉동 블루베리를 실온에 10분 정도 두어 살짝 녹여주세요.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주세요. 꿀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위에 부순 견과류를 올려주세요. 드시는 방법. 간식으로 하루에 1번, 오후 3시경에 드시면 좋아요. 잠시만요. 영상이 절반쯤 지났는데 혹시 지금까지 알려드린 요리법 중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특히 강황 닭백숙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거 해먹고 무릎이 한결 편해졌어요 라고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댓글로 어떤 요리를 가장 먼저 해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무릎을 살리는 안전하고 쉬운 운동법. 이제 무릎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 걱정 마시고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운동 전 주의사항.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간 몸을 풀어주세요.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중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운동화를 신고 하시면 더 안전해요. 첫 번째, 수중 걷기 가장 좋은 운동. 혹시 집 근처에 수영장이나 실버센터 수중 운동장이 있으시다면 수중 걸기가 최고예요. 운동 방법. 물의 깊이는 가슴까지 오는 정도가 좋아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물 안에서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앞으로, 뒤로, 옆으로도 걸어보세요. 효과.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체중의 50%만 실려서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력은 키울 수 있어요. 주의사항. 주 3회 30분씩 하시되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의자 스쿼트 가장 안전한 운동. 의자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무릎 운동이에요. 운동 방법.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에 앉으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가락은 정면을 향하게 하세요. 양손은 가슴 앞에서 깍지를 끼거나 의자 팔걸이를 잡으세요. 천천히 일어서세요. 3초 동안.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앉으세요. 3초 동안. 의자에 완전히 앉지 말고 살짝 닿는 정도로만 앉으세요. 운동량. 1주차 하루 5번씩 아침 저녁 2세트. 2주차 하루 8번씩 아침 저녁 2세트. 3주차 하루 10번씩 아침 저녁 2세트. 주의사항.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실내 자전거 타기 관절에 무리 없는 운동. 실제 자전거가 없어도 괜찮아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에어 자전거로도 충분해요. 운동 방법.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깊숙이 앉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세요.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나 의자 가장자리를 잡으세요.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며 자전거 페달 밟듯이 돌려주세요. 너무 높이 올리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하세요. 운동량. 시작. 한쪽 다리당 10회씩. 점차 늘려서 한쪽 다리당 20회씩. 하루 2번 아침, 저녁. 네 번째, 무릎 스트레칭 매일 해야 하는 필수 운동. 무릎 펴기 운동. 침대나 소파에 다리를 쭉 펴고 앉으세요. 무릎 아래에 수건을 말아서 받쳐주세요. 무릎을 아래로 눌러서 수건을 으깨듯이 5초간 힘을 주세요. 힘을 빼고 5초간 쉬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무릎 구부리기 운동.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주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움직여주세요.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돌려주세요.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무릎 마사지. 두 손으로 무릎 주변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5분 정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하세요. 운동 스케줄 권장. 월수금 의자 스쿼트 무릎 스트레칭. 화목토 실내 자전거 무릎 마사지. 일요일 수중 걷기 가능하면 또는 충분한 휴식. 마지막 당부사항.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34주 후부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노년을. 어르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식재료 기억하고 계시죠? 강황, 생강, 등푸른 생선, 견과류, 블루베리예요. 이것들을 꾸준히 드시고 안전한 운동도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무릎 건강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 채널을 보시는 김영자 할머니께서 6개월 전에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2층에 있는 집에 올라가기가 무서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지금은 손자와 함께 산책도 하고 시장도 혼자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계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식재료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화를 느껴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때는 꼭 병원에 가세요. 무릎이 갑자기 많이 부어오를 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플 때, 무릎에서 열이 날 때, 다리를 절뚝거리게 될 때, 당부 말씀. 혹시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식재료를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특히 강황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혈액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무릎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무릎 건강관리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 결림과 목 디스크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나이 드신다고 아픈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올바른 관리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건강을 지켜가요. 어르신 건강 도우미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